안녕하세요. 마린파크 상가 전임관리단의 이장 전현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댓글에 보니까는 관리소장이 그러면 왜 필요하느냐, 이런 부분부터 해서 제가 아까 전에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제가 마저 끊어진 부분도 관리법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저한테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 보시면 대부분의 관리비가 많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건물 자체가, 보면은 효율화가 안 되고, 그리고 재산권에서 아주 심각한 훼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첫째적으로,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들 시행사를 대동해서 관리법인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 회사입니다. 관리업체에 대한 회사거든요. 근데 관리업체가 관리인이 돼버린다는 사실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입점주 여러분들이나 소유자 여러분들이 관리비를 내는데, 그 관리비를 낸 걸 가지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받고 관리비를 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권한이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면, 직원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월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까 책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거기가 문제라는 겁니다. 월급 부분이나 이런 것은 거기 있는 관리 업체에 있는 관리법인에서 자기 마음대로 월급을 책정을 하고, 인원에 대해서도 마음대로 여러분들 수를 갖다가, 인원수를 갖다가 좀 많이 높이고,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많은 곳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을 때 관리비를 제가 보면, 어떤 데 청수가 지금 한 9층에서 10층밖에 안 되는데도, 매달 관리비가 지금 일반 관리비가 8천만 원 나가는 데도 있고요. 이게 완전, 제가 이런 심한 말을 좀 해서 죄송한데 미친 관리비입니다. 그런 경우가. 여러분들, 일반 관리비라는 말은 제가 말하는 인건비 말하는 겁니다. 인건비가. 그 외에 여러분들 전기료라든지 이래 각종 이런 걸 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건비만 8천만 원 이상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 이런 데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러분들 좀 큰 상가도 그렇지만 자그마한 상가에서도 보면 인건비가 왜 그래 많이 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까? 라고 하니까 그걸 일일이 또 열람 등사청구해서 이게 가지고 왔던데, 예. 소장 월급이 지금 엄청 많아요. 그리고 대표이사 월급까지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각종 가지급금이 너무 많이 있어요. 가지급금이라는 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누가 예를 들어서 내 월급이 지금 선불로 좀 해달라 해가지고 당겨서 가져간다는 겁니다. 아니, 이런 사태들이 여러분들이, 관리비는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데 그 관리비 통장이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여러분들 관리업체 통장으로 다 들어가요. 그 관리업체는 좋죠. 본인들이 지금 뭐 인력을 한 명 더 채용해가지고 관리비만 좀 높이면 되니까. 각종 용역 계약했을 때 여러분들 청소 도구부터 해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왜 그래 수선 유지비라든지 이렇게 왜 그래 많이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런 거 본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뒤에서 대충 보고 말죠. 그러면 관리소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잘못됐다는 걸 파악해서, 지적해서 인원은 좀 줄여야 되고 건물 관리 효율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 왜 지금 상가나 주상복합 이런 데 오피스텔 같은 데가 왜 문제냐면, 수익형 호텔도 마찬가지고, 관리소장이라는 사람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관리법인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자기 안 잘리려고
같이 옆에서 도와주고 하면 대표이사 월급 받고 이렇게 서로 지내니까 자기 월급도 올라가니까. 어떤 경우는 관리소장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그 관리법인을 이끌어 가는데 바지 사장을 대표이사 세우는 경우도 있고요. 제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세상 살아가는데 좀 상식이 좀 통해야 되거든요. 제가 저번에 책도 하나 소개했는데 그 책도 전부 다 좋은 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거기에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요, 여러분들. 관리위원회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해석이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요, 여러분들. 책을 난 여러분들 좀 많이 보시고, 또 이렇게 법학서적 같은 걸 좀 많이 보시고 하면 무엇이 맞고 아니다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이실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법리 이런 부분을 그거는 논외라 하고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 집합 건물에서의 여러분들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 입점주와 여러분들 소유자분들이라고요. 그러면 입점주분들이 소유자분들이 원하는 건 뭔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뭔가요, 여러분들? 그쵸? 첫째는 뭐죠, 여러분들? 그쵸? 관리비가 줄어들면서 건물이 효율화되는 거죠. 건물이 효율화된다고 하니까요. 관리도 잘 되면서. 그걸 원하지 않나요? 둘째, 그러면 그 효율화가 되면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러면 주변에서 입점주분들이 많이 오겠죠. 특히 임차인분들이. 그럼 상가가 더 활성이 되겠죠.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소유자분들의 재산권도 점점 높아져 가겠죠. 세 번째는 뭐죠,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잡수입들이 많고 나면 장기 수전 충당금도 잡수입에서 나중에 결의해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이제 관리비에서도 탕감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하자 보수도 잘 되고. 그래 되면 여러분들, 그리고 그 직원들의 서비스 질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했던 바대로 여러분들이 그 소유자분들은 결국에 그 뭐 몇 개 호실이 있으면 그걸 팔 때 시세 차익하고, 아니 월세 있죠. 매달 월세. 그런 거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임차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임차인분들도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자기 영업을 갖다가 잘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매달 그렇게 해서 월세도 줘야 되고, 그리고 그 나머지 수익들은 자기가 또 이제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또 사업하는데도. 제 말씀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의 집합건물에서 왜 이런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사실 제가 보니까 참 안타까운 분이라서 그랬는데, 물론 뭐 이곳 저곳에서 저한테 그런 걸 많이 보내주거든요. 어제 잠깐 시간이 되어서 갔는데 열람등사 청구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자료를 갖다가 2016년부터 해가지고 막 이것 자료를 막 다 뽑아가지고 보니까 저는 착 보면 알겠더라고요. 그거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실제 이렇게 투정해보고 하면, 내가 지금 건물 관리 인건비가 8천만 원 이상, 그것도 건물이 그렇게 작은 건물인데 미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딴 거는 별개고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소 도구부터 해가 뭐 딴 거는 별개로 하더라도, 아니 그런 이 인력에 대한 월급을 누가 책정했냐는 겁니다. 관리법인이 자기 마음대로 책정해요. 아니 관리비가 들어오는데 관리법인을 돈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월급을 책정하고, 우리나라 이게 가부를 한다, 선부를 한다, 뭐 이런 거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지금 짓거리를 하고,
그 왜 그렇게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들. 그걸 반성조차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 줄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예, 구워 있으면은, 예,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예, 공돈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그 집합 건물에 보면, 층을 뭐, 한 층을 다 가지고 있다면 두 층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관리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거짓거래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들은 아예 뭐, 시행사 때부터 관리법인 만들어서 계속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좀 뭐 하지만, 여러분들 소유주분들하고 여러분들 입점주분들 노예입니다, 노예. 여러분들이 주인인데 주인 행사를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주인 대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 댓글에 보시면 그 신사장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해요. 저도 그렇게 세상이 돌아갔으면 좋겠다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법적인 성격이 강해서 주택법에 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법의 엄격한 잣대를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관리소장이라든지 이런 월급 부분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또 아파트랑 또 비교도 다 할 수 있고요. 관리비 이런 것들은. 왜 우리 집합건물은 그렇게 안 되냐는 겁니다. 과거부터 이게 로비를 얼마나 많이 썼는데요, 여러분들. 정치인들한테. 그 누가요? 시행사 측이나 관리업체 측, 관리법인 측에서 그런 짓거리를 많이 했다는 거. 지금도 그렇고요, 많이. 여러분들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데는 관리법인을 세워서 하는 거는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건물이 엉망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뭐 하는 짓거리인가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을 볼 때. 그리고 회계 자료를 줘봤자 뭐합니까, 그거를. 그 친구들이. 왜냐하면 관리비를 갖다가,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관리단 통장에서 들어와서 거기에서 우리가 관리인이라는 존재가 입점주분들이나 소유자분들이 관리인이 되셔가지고 관리위원회하고 통제 감시를 해가지고 거기서 통제 감시를 해서 인원에 대해서를 줄여야 된다. 또 한 명을 더 늘려야 된다 하는 거. 또는 인건비에 대해서 얼마만큼 책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다 통제하고 용역 계약서 같은 것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지시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관리업체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무관심한 경우가 집합건물이 많다 보니까 이 관리단은 존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집합건물에서 관리비 같은 경우를 어디로 바로 넘어갑니까? 관리업체 측으로 바로 통장으로 바로 넘어가죠. 뭐 관리법인이라든지 뭐 예? 그 관리법인 이름을 또 그 상가 이름으로 적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그 제우스 상가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우스 상가 관리법인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가 거기에 통장으로 다 여러분들 들어오고 나면 그러면 결국 이건 뭡니까? 그 회사의 통장으로 돈이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 자기 규약도 그 제대로 된 규약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규약을 만들어가지고 도장 찍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통장에 있는 모든 재반적인 입출국 같은 경우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부터가 잘못됐는데 그러면 돈이 들어온 걸 가지고 직원 좀 더 많이 뽑아가지고 그리고 인건비 그 각종 여러분들 용역 계약 같은 경우 어떤 데는 한 300만 원만 주면 되는 걸 1,000만 원씩 주사고 그 뒷돈을 뒤에서 챙기죠.
박스채로 뒤로 챙기면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비일비재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있는 것도 그랬을 거라고요. 그게 무슨 관리소장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도 자기가 바지 사정 세우고 거짓거리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관리소장에는 작자가 썩어빠진 작자들이. 또는요, 여러분들 눈치 보는 거죠. 관리법인에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세워가지고 관리소장을 한 사람 데리고 왔다. 그러면 대표이사 그 관리법인에 있는 그 사람 눈치 보면서 해라는 대로 다 지시해라는 대로 그걸 다 하는 거지. 꼬봉이지 뭐. 실제 여러분들 입점주분들과 소유자분들 위해서 하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참. 여러분 말씀이 맞다고. 상식 수준에서는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이상한 세상이죠, 여러분들이 볼 때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회계 자료를 아무리 그 관리법인한테 회계 자료 달라 해가지고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관리법인에서 다 돈 들어온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왜 회사에 돈 들어온 거 가지고, 내가 하여튼 A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다 합시다. 그럼 직원 2명, 3명 더 뽑는 게 뭐가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 직원 2, 3명 더 뽑는 게 뭐가 문제 있냐고요. 그거 왜 뽑습니까? 물어보면, 우리 공사하는데 좀 인원이 좀 필요하고, 청소하는데 인원도 좀 필요하고, 뭐 하는데 인원이 필요해서 지금 우리 뽑았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요. 아니, 그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내가 건물 관리인이잖아. 관리법인이니까. 이렇게 이야기 들어가는데. 뭐. 여러분들, 그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대표이사 월급을 왜 줘야 되죠, 그 사람들? 웃긴 소리 하고 있죠, 그러니까. 관리인도 마저 월급을 왜 줘야 됩니까? 제가 봉사료 정도는 가능하대. 굳이 관리인은 왜 월급을 왜 줘야 되냐. 그런데 대부분이 제가 본 경우는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최소 250만원, 뭔 짓거리 하는 거면 4대 보험까지 다 들어가고. 그 관리소장 왜 필요하냐고요, 또.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뿌리부터 썩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집합 건물에서 그걸 도려내야 된다고요. 없애버려야 된다. 뿌리를 뽑고 새로 심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방법이 관리단 집회를 하시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주변에 보면 어떤 호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저 관리법인이 어떻게 있어가지고 저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영차 해가지고 관리단 집회를 해가지고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법인을 없앴어요. 그런데 자기가 관리인이 되면서 또 관리법인을 세워. 그러지 자기 월급 막 엄청 많이 책정하고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하고요. 뭔 짓거리입니까, 그거 자체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 천벌 받습니다. 왜? 자기가 피땀 흘려서 돈 번 게 아니잖아요. 입점주분들하고 소유자분들의 그 관리비를 그냥 받아가 쓴 거죠. 자기가 영업을 해가면 하는 그것도 아니고요. 그냥 돈만 떨어지면 그냥 뚝 해가 쓰고 그리고 좀 더 직원도 뽑아가지고 관리비 청구를 좀 더 해버리고 각종 거기 보면 잡수입들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회계 처리 잡다하게 해가지고 아주 복잡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회계라는 거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시면 여러분들 회계단하고 세무단하고는 또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어쨌든 회계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나시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세 쪽으로 넘어갈 때는 이제 세무 쪽으로 넘어가죠. 입금이라든지 송금이라든지 불사립한다든지 산입하는 그 과정이 마지막 단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흐름을 보시고자 할 때
재무제표나 재무상태표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법인에 있는 거 그런 걸 알아본들 자기들 마음대로 쓰는데 원래 그걸 써서는 안 되는 건데 근데 관리단이 있으면 거기 그렇게 마음대로 쓰게 되면 횡령배임이 되는데 관리업체 측에 모든 것을 위임을 해주고 다 했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쓴다는 뭐가 문제 있냐는 겁니다. 회사가 됐는데.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거기에 그 회계상으로도 여러분들 관리법인의 회계들을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왜 과관이 아닌 것이냐면 재무제표하고 있잖아요. 그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하고 마지막 하나가 보면 그 두 개만 보면 안 돼요. 손익계산서하고 현금 흐름표를 달라고 해보세요. 현금 흐름표하고 딱 현금 흐름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현금 흐름표는 실질적으로 그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그 입출력 부분을 상세하게 볼 수 있거든요. 좀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럼 바로 보입니다.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 회계에서 발생주의 관점이기 때문에 장부상으로만 우리가 그 대차대조표에서 입출금을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 돈이 들어가지 않고 하더라도. 근데 거기 보면 현금 흐름표랑 손익계산서 보면 엉망이라고 해요.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개판입니다, 개판. 저거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제가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조그만 여러분들이 개인 사업을 하더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가 홍보도 하고 나름대로 손님 맞이하기 위해 가지고 그 일일이 입출금 내역수 다 적고 원재료를 얼마만큼 똑같은 원재료를 싸게 해가지고 팔 때 서비스 질 좋은 서비스를 해가지고 그래 팔아가지고 그렇게 수익을 남기고 그래도 앞으로도 손님들이 좀 더 많이 오고 그 얼마나 여러분들 철저하게 여러분들 고생하시면서 하십니까? 그리고 머리를 많이 신경 쓰십니까? 어떻게 하면 단기순이익을 많이 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단기순이익으로 앞으로 또다시 사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확장시킨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업으로 또 지사라든지 뭐 자회사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가진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조그만 구멍가게든 큰 사업체든 이렇게 가지고는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관리법인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쪽에 계신 그 집합 건물에 온 관리법인은 제가 심한 말로 한다면 좀비입니다, 좀비. 좀비 같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관리법인이라는 그런 쪽에서는 관리비를 얼마만큼 효율화시키고 좀 관리비를 전략시키면서 건물을 효율화시키죠. 거기에 초점을 둬가지고 그런 백데이터를 바탕으로 가 매년 줄어들도록. 왜냐하면 시간 지르면 줄어들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처음에 어떤 물건을 사고 이랬을 때 그 건물 유지 보수하는데 어떤 기계 장치를 사고 이랬을 때 감가상각이 될 건데 나중에 되면 그 유지 보수하는 데는 그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뒷단에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여러분들 수선주비를 갖다가 대도 안 하게 많이 잡아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데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관리업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리업체들은 대체적으로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 아파트를 많이 하고 이런 관리업체들은 그나마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집합 건물에서의 들어온 이런 사람들은 관리법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좀비처럼 한 4, 5년 동안 빼먹고 한 4, 50억, 70억씩 이렇게 빼먹고 있지 않습니까? 날라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건물값이 똥값이 되도록 해서 자기들이 경매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쌀 때 경매받았고 다시 그걸 갖다가 팔고 뭐 이직거래 하려고 지금 작정한 겁니다. 관리비를 안 내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 되면 나중에 되면 관리비만 막 높아 올라가고 이러니까 관리비는 못 내니까 그러다고 입점주분들도 없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게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왜 그렇게 굳이 뭐 제가 있는 곳, 제가 투자하는 곳만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상황인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집합 건물이 대부분이 그러니까 썩어 빠져있고 뿌리 채 썩어 빠져있으니까 아파트처럼 되면 안 되나요? 우리나라가? 아파트처럼? 관리소장이 주택관리사 자격증 딱 가지고 있고 꼭 필요한 인원만 적재적소에 들어가야지. 입주자 대표회의처럼 거기서 통제 감시 다 하고 왜 우리 집합 건물은 안 되죠? 그러니까 법이 허술하게 들어온 거죠. 사적 자치라고 해가지고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얼마나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로비를 얼마나 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상가들 오피스텔, 수익형 호텔부터 관리단 집회부터 다시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도움을 많이 드렸을 겁니다. 저한테 직접적으로 연락 주시면 실질적인 도움을 주죠, 제가. 법률적 소송하실 때도 분명히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분명히 성소를 다 하실 거 아닙니까? 자, 그 성소하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얼마나 많이 겪었겠습니까? 굳이 제가 이런 말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지만. 근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도 뭐, 아는 상황이시겠지만은, 지금 분양가 상한제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서 아파트도 그렇고요. 전반적인 부동산 쪽은 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는 안자는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이제 지났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뭐 안 그럴 수도 있다 하는데 정말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역사적으로도 분양가 상한제가 들어갔을 때 그 최고점을 찍고 앉아 그냥 내려가는 거지 올라가는 경우는 못 봤거든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를 잘 한번 되새겨 보시면 아니 그렇다면은 안 그래도 경기도 그렇게 좋지도 않은 상황인데 아니 경기도 안 좋고 이러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경기도 안 좋고 하면 인력 감축을 시키고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은 운영비를 절약시키면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역량을 길러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관리에 대한 관리 사무소 부분이 여러분들 입점주분들이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관심을 조금씩 가져본 적이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첫 번째는 자기 이권과 관련된 거 있어가지고 막 관리업체나 관리사무소 가서 막 따지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것도 문제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 공정하게 여러분들이 그 관리 우리가 지금 건물 관리 효율화를 시키기 위해서 자기 이권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전체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근데 우리나라 집합 건물은 그렇지가 않은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한 곳에 관리법인이 들어오면 그걸 또 다른 사람들이 관리법인을 만들어가 이걸 쳐내고 자기가 뭘 해먹기 위해서 하이에나처럼, 아니 관리인이든 관리위원회에서든 해쳐먹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잘 빼먹을 수 있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부분이, 우리는 누누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합 건물에서는 여러분들 회사하고 다르다고요. 우리가 상품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반제품이라든지 제공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팔아가지고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고 오직 운영비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에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업무 효율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에, 다시 말해서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건물의 효율화에만 초점을 두셔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상황이죠. 그런데 미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리비를 올려가야만 건물 관리 효율화가 된다라고 별짓 소리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꼭 필요한 곳에는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죠. 얼마든지 관리비 줄여들 수 있다고요. 각종 용역 계약부터 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관리소장이라는 작자들도 보면 모르죠. 제대로 아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들 관리소장이 제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격증을 땄다 아니다 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그 사람의 됨됨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고 공익 전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잘하는 또 관리소장은 제대로 합니다. 대체적으로 자기 월급 있지 않습니까? 월급을 더 받아 처먹기 위해 가지고, 아니면 월급을 마음대로 지가 올리기 위해 자기가 장악한다든지 받아 먹기 위해 가지고 더 많이, 능력도 안 되면서 말이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관리법인한테 잘 보이려고 하든 뭐 관리위원이든 관리인한테 잘 보이려고 해가 별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게 관리소장입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꼭 지금부터라도 문제점을 여러분들 따지시라고요. 아셨죠? 여러분들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뭐 법률적으로 소송해보니까 안 되더라. 아닙니다.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습니다. 다른데 우리는 해보니까 법적으로 소송을 하니까 패소하고 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이깁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걸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것부터 먼저 넣어야 되고 소송을 먼저 해도 어떤 경우는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지 이게 절차들이 있거든요. 방법들이.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막무가내 막 이렇게 직무정지 가처분부터 이상한 소송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감기가 이제 아직 근데 거의 다 이제 나은 거는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 그 집합 건물에 여러분들 특히 전국적으로 대부분이 다 그래서 저 주변에서도 이런 데도 많이 있다고요. 저희 주변에서 엉망인 게 너무 많아서 바로 요 근처도 있다니까. 바로 옆에 우리 그러니까 이 지금 엉망입니다. 지금 내가 몇 군데만 엉망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에 그래요. 대부분이.
아셨죠, 여러분들? 좀 그런 부분을 꼭 감안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또 보고 계시는 분 중에서 관리소장이라는 분들한테도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소장이라는 존재는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 자격증도 여러분 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택관리사 자격증에서는 보면 여러분들이 각종 환자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고는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기본인 것 같고요. 좀 더 여러분들이 효율화를 위해 가지고 그 회계적인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어떤 회사에다가 예를 주식 같은 부분을 예를 들면 어떤 회사를 투자하는데 가치 투자를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우리가 지금 살펴봅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하자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수선 충당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 하자 부분이라든 감가상각 부분을 정확하게 내다봐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면 그 전문 업체를 통해서 정확하게 봐서 그런 부분은 조금 높이더라도 다른 부분 쓸데없는 관리비 나가는 것들은 다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런 걸 해서 쭉 줄어들도록 하면 입점들 다 알아준다니까요. 근데 관리소장이라는 분들이 하나는 그런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해가지고 자기 것만 잘 챙겨 먹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꽤 많고 그게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또 한 것처럼 전혀 몰라가지고 어리버리한 사람들도 있고 자, 오늘 시간이 제가 좀 많이 할애를 좀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다시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아셨죠? 저는 볼 때마다 저한테 찾아오고 이렇게 뭐 이것저것 회계 자료를 보여주는 건 저는 너무 개판인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는 여러분들 입점주하고 소유자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결국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 관심을 안 가지시니까요. 모르시니까요. 아셨죠, 여러분들? 지금 경기 상황도 안 좋고 하니까 여러분들 상가나 이런 부분이라도 효율화를 시켜서 재산권하고 미래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정하게, 투명하게 효율화시켜서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 좀 아시면서 모르는 거는 좀 물어보시고, 그래 다음에 투자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제가 여기까지 할 텐데 꼭 여러분들 당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만 듣고 그냥 실천을 안 하시고 그냥 뭐 저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꼭 여러분들 상가에 있는 거 실천을 좀 해주시고 따질 것 좀 따지시고 이렇게 들어가시라는 거죠. 아셨죠?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